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역작 브로큰 머니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물리적 현실의 장벽, 즉 제20장 님비 경제학과 세계화의 종말에 대해 가장 깊고 치열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 현대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대한 폰지 사기인지, 그리고 칸티용 효과와 지정학적 통제망이 어떻게 서민들의 부를 소리 없이 약탈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린 알든은 이 20장을 통해 우리를 환상 속의 금융 세계에서 차가운 물리적 현실 세계로 멱살을 잡고 끌고 옵니다. 아무리 중앙은행 총재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수조 달러 수천조 원의 돈을 허공에서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종이돈 다발이 우리가 당장 몸을 뉘일 안락한 집을 벽돌로 지어주거나 거대한 공장을 돌릴 전력과 에너지를 마법처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억지로 찍어낸 가짜 돈이 물리적 세계의 거대한 장벽인 님비 현상과 세계화의 붕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으로 폭발하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먼저 님비 경제학의 끔찍한 실체를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님비증 내 뒷마당에는 절대 혐오 시설이나 새로운 개발을 허락할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는 단순한 시민들의 이기심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을 썩게 만드는 거대한 구조적 질병입니다. 핵심 도시들의 비싼 주거지들에 왜 평범한 사람들의 접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끝없이 치솟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득권층과 지역 정치인들은 환경보호나 복잡한 도시계획이라는 그럴듯하고 도덕적인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에너지를 생산할 필수 인프라 건설을 법과 규제로 방해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이미 선점하고 소유한 핵심, 자산의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하여 가격을 폭등시키기 위한 가장 교활하고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들이 뼈 빠지게 성실하게 일하고 국가가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핵심 요지에 새로 집을 지을 땅의 인허가를 원천적으로 내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돈을 미친 듯이 복사하여 시중에 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그 돈을 들고 사고 싶어하는 핵심 자산은 님비라는 철옹성 같은 물리적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단 한 개도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병목 현상 속에서 엄청난 유동성은 한정된 기존의 자산으로만 쏠리게 되고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벼락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철학의 위대한 구루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님비 현상이 지배하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현대의 물리적 부동산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조작되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일갈합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피아트 화폐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핵심지 부동산을 광적으로 사들이지만 님비 규제 때문에 새로운 대체 부동산은 제때 공급되지 못합니다. 세일러는 바로 이 물리적 현실의 절망적인 한계 유지 보수 비용의 증가, 그리고 정부가 언제든 매길 수 있는 징벌적 재산세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적 부동산은 결국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가 물리적 공간의 한계와 정치적 규제를 완벽하게 벗어나 절대적인 희소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그 어떤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완벽한 디지털 부동산, 즉 비트코인으로 자본을 대거 이동시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비트코인은 정치인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가격이 억지로 조작되거나 이웃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이 취소되는 물리적 자산의 치명적인 단점을 완전히 극복한 자산입니다. 네트워크 상해단 2100만 개만 존재하도록 수학적으로 설계된 이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는 형태의 암호화 에너지는 님비 경제학이 닿을 수 없는 완벽한 피난처가 됩니다. 님비 현상이 국가 내부에서 성장을 갉아먹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라면 린 알든이 지적하는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은 바로 국가 간의 장벽이 다시 높게 세워지는 탈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싼 노동력과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대한 텔레비전 조립 공장이나 각종 첨단 전자기기 제조 라인들을 중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모두 밀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은 서비스업과 금융업 위주로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더럽고 힘든 일은 밖으로 떠넘기는 글로벌 규모의 거대한 님비 현상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아웃소싱과 세계화의 결과로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언제나 저렴한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가득 담을 수 있었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한 전세계 항구의 봉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패권 경쟁이 발발하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글로벌 공급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근 글로벌 패권 전쟁으로 인해 SK 하이닉스와 같은 거대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 공급망이 어떻게 지정학적 압박을 받고 공장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생한 뉴스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자신의 거대한 철학적 통찰을 통해 이제 각국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 공장과 에너지 공급망을 무조건 자국이나 완벽한 우방국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세계화의 혜택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국가들은 값싼 중국의 노동력 대신 몸값이 비싼 자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훨씬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맞추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전설적인 거시 경제 분석가 졸탄 포자르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가리켜 브레튼 우즈 3 체제의 서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의 신용만으로 무한정 찍어내던 종이돈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실물 에너지와 희소한 원자재, 그리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제조 능력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공급망이 단절되고 공장을 새로 짓는 물리적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닫힌 탈세계화의 구조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 10년 이상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살을 깎아먹을 거대한 구조적인 상수가 되었습니다. 종이돈은 시중에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실물 자산과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한 파멸적인 불균형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님비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인프라와 주택 건설마저 꽉 막혀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부가 발행하는 피아트 화폐를 가짜 돈이라고 노골적으로 부르며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비용 상승과 규제로 멈춰가고 있는데 국가가 무한정 찍어내는 가짜 돈을 맹신하고 은행에 얌전히 저축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투자 철학의 위대한 스승 워런 버핏이 생전에 그토록 경고했듯 인플레이션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실질적인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잔혹한 경제적 촌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서운 기생충은 님비라는 지역 이기주의와 탈세계화라는 그 글로벌 분열의 최고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우리의 모든 부를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여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텔레비전 가격이 싸지고 자동차 생산 단가가 낮아져 모든 것이 저렴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님비 규제와 부채의 늪에 빠져 끝없이 돈을 복사해내는 중앙은행, 그리고 이념과 패권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가 이 위대한 기술 혁신의 과실을 우리 삶에서 모조리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찬란한 풍요와
부패한 화폐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결핍 사이의 거대한 전쟁 그 한가운데에 무방비로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식할 것 같이 답답한 물리적 제약과 숨통을 조이는 억압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피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들이 살기를 찾아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혹은 우리가 맹신하는 물리적인 부동산은 이미 국가의 철저한 규제망과 님비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버린 낡은 시대의 포로 자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정부가 살인적인 세금으로 국경을 닫고 개인의 자본을 통제하며 실물 경제의 공급망을 무참히 망가뜨리고 있을 때 영리하고 거대한 자본들은 물리적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님비 규제가 존재할 수 없는 순수한 수학적 에너지의 결정체로 거대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꽉 막힌 항구를 통제하거나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국가의 억압적인 물리적 통제력이 단 1%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치외법권의 영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경제적 에너지를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담아둔다면 그 어떤 지정학적 위기나 무역 대란 혹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규제 속에서도 자신의 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구 반대편 어디로든 국가의 검열 없이 빛의 속도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낡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제받는 물리적 자산 시장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고 궁극적인 형태의 자유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거시 경제를 꿰뚫어보는 전문가 라울 파리 기하급 수적 팽창의 시대라고 정의 내리는 이 거대한 전환점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와 같은 거대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들의 가치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님비와 이기주의로 무너져가는 실물 경제의 세계화를 완벽하게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세계화의 튼튼한 핵심 인프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국경을 넘어 내 돈을 이동시키려면 수많은 중간 은행들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뜯기며 각국의 복잡하고 이기적인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생태계가 촘촘하게 구축한 가치의 인터넷 속에서는 전 세계 70억 인류가 아무런 마찰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시간으로 자본과 가치를 교류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낸 스마트 컨트랙트는 낡고 부패한 월스트리트 금융의 중간 일약탈자들을 완벽하게 투명한 컴퓨터 코드로 대체해버리며 국경 없는 진정한 금융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정학적으로 파편화되고 분절된 세계 속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단 몇 초 만에 연결해주는 거대한 금융의 고속도로가 되어줍니다. 또한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더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는 솔라나는 전 세계를 물리적 규제나 님비, 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자유, 경제권으로 묶어내는 글로벌 상태 기계로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날드는 실물 경제의 세계화가 무너지고 각국의 이기주의로 경제가 파편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가치 교환과 경제적 통합을 이뤄내는 이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본질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위대한 통찰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 20장을 통해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은 암울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닥쳐오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가장 먼저 용기 있게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비 경제학과 탈세계화는 몇 달 지나면 잊혀질 일시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삶을 억압하고 지배할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지독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물가가 곧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정치인과 중앙은행의 달콤한 거짓말을 믿고 얌전히 은행에 현금을 저축하는 것은 자신의 피 같은 노동의 가치를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자발적으로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거장 스탠리 드러켄밀러나 폴 튜더 존스가 자신들의 거대한 포트폴리오의 생존을 위해 발빠르게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고 피난처를 구축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낡은 환상에서 깨어나 철저하게 각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얽매여 규제에 묶이고 세금에 짓눌리는 물리적
부동산의 인위적 희소성에 목을 매기보다 진정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이버 부동산인 비트코인의 한정된 디지털 영토를 그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암울한 현실을 그저 한탄하며 술잔을 기울이기보다 낡은 은행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글로벌 가치 공급망으로 우뚝 선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솔라나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에 동참하십시오. 국가가 무한정 찍어내는 빚으로 쌓아 올린 썩은 종이돈의 시대가 마침내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대적인 희소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디지털 진실의 시대가 찬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낡은 시스템의 붕괴에 휩쓸려 절망할 때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역사적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아 자신과 가족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미래의 불을 부패한 시스템의 침몰과 함께 바닷속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길고 치열했던 경제적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